아움, AUM, 진동, 바이브레이션, 창조, 진화, 파괴를 담아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창조주, 크리에이터, 가 창조한 세상을 파괴, 디스트럭션 하는 것을 오해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소멸, 과 멸망은 그 자체로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탄생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성지구, 플래니트어스의 역사기간, 역스치젠의 많은 문명들과 나라들이 문을 닫고 사라져갔으나 휴메너티라는 생명계, 라이프 시스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라는 생명들이 소멸되었다면 이 글도 당연히 필요 없었겠죠. 생명계의 진화되게를 위한 순서에 의하면 근원, 소스를 제공하는 원인 인류, 소스 휴메너티와 뿌리, 루트를 통해 번성하며 진화하는 아원인 인류, 세컨드 소스 휴메너티들이 있어왔습니다. 지금의 호모사피엔스 인종, 호모세이피언즈 레이스은 제5원인 인류, 피프스 소스 휴메너티이며 현재의 인류를 구성하는 아리안종, 에리언 레이스은 진화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착한 아원인 인류, 세컨드 소스 휴메너티라고 한 것입니다. 앵글로색선, 흑인, 블랙, 황인, 와이파스퍼러스, 폴리네시아인, 팔러니전, 아시아인, 에이전 등으로 불리는 현인종은 아리아인들, 에리언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등장했던 제4원인 인류, 포어스 소스 휴메너티는 아틀란티스인, 에트렌션들이라고 칭하고, 제3원인 인류, 서드 소스 휴메너티는 리뮤리언들이라고 칭하였으며, 제2원인 인류, 세컨드 소스 휴메너티는 하이퍼버리언들로 불렸습니다. 제1원인 인류, 퍼스트 소스 레이스는 폴러리언으로 불렀는데, 이 인종들, 레이시즈은 행성지구가 하나의 대륙과 하나의 대양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때에 정착한 최초의 인류, 휴메너티 오브 퍼스트들이었기에 아담인종, 애덤 레이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동물계에서 진화에 의해 태동되었다기보다는 진화되게를 앞당기기 위한 태양 로고스, 솔러 로고즈, 행성 로고스, 플래너테리 로고즈의 뜻에 의해 빛의 진동, 바이브레이션 오브 라이트, 이 상승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된 최초의 인류, 휴메너티 오브 퍼스트라는 생명, 라이프이었기에 지성적인 측면, 인터렉추얼 사이드, 이 매우 고양된 상태로 태동되었던 생명, 라이프이었다고 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여러분들과는 너무도 다른 외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섹스의 구분이 없었고, 3차원 물질육체, 3D 머티리얼 바디도 아니었으며, 인류라는 호칭이 아니라면 굳이 인류, 휴메너티라고 할 수도 없는 단계의 생명, 라이프이었습니다. 형태학적으로 발생과정을 보면 지구연대기, 어스크라니켈, 제4라운드의 제4구체, 포어스 스피어 오브 포어스 라운드에서 광물계, 식물계, 하등동물계가 형성된 후에 인류가 포유동물보다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진화의 계획, 플랜 오브 에볼루션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대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로서 하위 생명형태의 진화역사를 자신의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인류의 창조적 가능성을 시키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동물들, 애너멜즈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관, 이 소우주인 인류에게 가능성으로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화석, 파셀으로 발견되는 어류, 양서류, 양치레이, 파충류, 조류와 기타 포유동물, 이전 단계의 하위동물, 집단은 이전 구체기 또는 제3라운드기, 서드라운드 에이지의 인류로부터 발생되었던 생명체로서 그 형태, 가 지구의 오러필드 오브 어스, 에테르화석, 이서파셀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이번 라운드에서 로렌시아기, 플로렌시어 에이지의 암석의 침전작용에 이어 물질적 형태로 투사된 것이며, 제3라운드의 인류, 휴메너티 오브 서드라운드와 동물들, 애너멜즈의 사체에서 방출된 분비우이나 노폐우과 같은 잔여 진료, 리메인더 스터프로부터 그 물리적인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포유동물의 경우는 제4라운드기, 포어스 라운드 에이지,
발생한 생명체로서 제2원인 인종 후반기 세컨드 소스 레이스 앤드 제3원인 인종 초기 서드 소스 레이스 어리의 인류에게서 유출된 생명에너지 라이프 에너지 에테르 진료 이서스터프가 그로부터 광범위하게 방출되어 최초의 포유동물의 원형 포엄 오브 매멜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로부터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보다 먼저 태반을 소유하고 섹스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의 분리 세프리트 오브 섹스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포유동물 매멜과 인류의 형태 포엄 오브 휴메너티는 에테르 진료 이서스터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물리적 기관 머티리얼 오어건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는 생물학적 기관들 바이올라지켈 오어건즈은 에테르계 이세릭 플레인 물질계 메테릭 플레인의 중간 영역에서 에테르 이서로부터 물질화하던 초기 이후에 거의 전적으로 진화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생 과정은 인류의 에테르적 세포 이세릭셀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실체로서 자기 표현을 위한 내적 충동과 잠재적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대원인 인종 에인션트 소스레이스의 신체 바디는 현대 인류들의 것보다는 물질성이 덜하고 응집력이 약하여 세포에 가해지는 통제력이 매우 느슨하였으므로 세포 자시에 고유한 개별적 진화충동을 독립적으로 표현하기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류들의 의식 진화가 가속화되고 육체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어 생명체의 심령적, 물질적 장악이 강력해짐에 따라서 각 세포, 셀은 주인으로부터 그들에게 전달되는 지배적인 충동에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는 고대와 같은 자기 표현의 능력을 대다수가 상실한 상태입니다. 하나의 연달치에서 활동하는 마네드의 계층은 크게 10계층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해당되는 연대기간 동안의 인류의 지위에까지 진화하지 못한 모나드의 그룹 오브 마네드은 다음의 연달치에서 인류 단계 련레던제를 경험하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생명계층 상민제청을 달의 핀니 오브 문들이라고 합니다. 지구 연대기의 제4라운드 포어스 라운드의 제4구체 포어스 스피어에서 최초의 근원인종 소스레이스 오브 퍼스트의 형태 포엄을 만들고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물질 형태에 대한 창조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에테르적 육체 이세릭 바디로부터 세밀하고 환상과도 같은 에테르 이서 복제물을 형성시킨 후에 물질 육체의 형성을 위한 마델로서 작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성상 신성한 창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새로운 인류들에게 마나스의 원리 시리 오브 마너즈를 부여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구 진화대계와 관련하여 달 연대기 문 크라니켈에서 현재의 활동 단계에 도달한 달의 핀니 오브 문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요정 그룹 데이버 그룹이며 인류들의 단계를 경험하지 않았으나 인류 세계와 관련되어 현재의 경험으로 인한 미래의 주기의 개체화를 통한 인류들이 되려는 요정 데이버으로서의 목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멍키 역시 인류 휴메너티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존재이나 그 발생 과정은 다른 방식을 취하였는데 원숭이 멍키는 마너즈가 깨어나지 못하고 자기 인식이 확립되지 못한 채로 본능과 혼란스러운 육체의식만을 지닌 고대의 동물인류가 진화의 충동이 약한 동물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태어난 종족입니다. 이는 아마도 중생대 메서조익 또는 쥐라기 조레식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원인 인종 후반기 포어스 소스레이스 앤드의 타락한 제4원인 인종 폴런 포어스 소스레이스의 일부가 그 당시에 존재하던 원숭이류 멍키카인드와 또다시 과거의 사인을 반복하였으며 이 결과로 유인원류 유련얀레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련얀들은 이번 인종기간 동안의 소멸 될 운명이며 그 후에 이들의 마네드는 해방되어 제6원인 인종 식스스 소스레이스과 제7원인 인종 세번스 소스레이스의 아스트랄 인류 형태 에스트렐 휴메너티 포엄을 거친 후에 제5라운드 피프스 라운드에서 가장 낮은 인류의 형태 포엄 오브 휴메너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종 뉴레이스은 과거의 인종들이 진화 과정을 하였을 때에 돌연히 등장하지 않으며 바로 직전 인종의 중반기에 미리 씨앗이 뿌려집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기존의 인류들 가운데에서 미미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변화된 특징을 지닌 개성들이 매우 증가하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진화의 추진력이 작용하여 보다 많은 인류가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게 되면서 소수의 그룹을 형성한 뒤에 이 단계에서 벗어나 기존의 인류들과 대등한 상태로 확장되며 종국에는 지배적인 세력들이 되고 전 지구적 차원의 유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의 원인 인종, 소스레이스의 주기가 중반 정도에 이르면 다음 인종들, 넥스트레이시즈의 주된 거쳐가 될 곳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표면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인종, 뉴레이스를 위한 새로운 시기가 찾아올 때에는 적절한 상태가 되어 있도록 이러한 준비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성지구는 원인 인종, 소스레이스과 보조를 맞추어 7개의 주기적이고 전적인 변화들을 겪게 되어 있으며 3번은 지축이 기울어지는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카르마의 법칙, 로 오브 카어머과 엄격하게 조화를 이루며 정해진 시기에 작용하는 법칙인 것입니다. 어컬트에서는 이 냉혹한 법칙을 위대한 조정자, 그레이트 어저스터로 지칭합니다. 이러한 조정작용의 결과로 최초의 대륙을 제외한 구대륙들은 해저로 침몰하고 신대륙이 등장하였으며 거대한 산맥들이 융치하여 지표면, 띠벼면들이 매번 새로운 형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진화한 국가와 인종들, 레이시즈은 적절한 시기에 도움이 주어져서 구원을 받아왔으며 나우저들은 지상으로부터 실렉션 되어졌습니다. 이런 선별과 이동 과정은 여러분들의 상상처럼 단기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며 새로운 대륙이 질서를 형성하기 이전의 수천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누는 행성형단, 플래너테리 하이어라우키의 상위 존재, 하이어 비잉로서 상위 형단의 계획, 플랜 오브 하이어라우키에 순응하여 전체 인종의 진화, 에벌루션 오브 홀레이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스피리트이 표현되는 형태의 창조와 적응, 파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인종의 인식이 진화하고 경험들을 직접 하기에 적합한 유형, 타입과 형태, 포엄의 구축과 감독과 해체 작업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판, 텍타닉 플레이트를 움직이는 힘의 통제와 대륙의 융치와 침강작용, 산장조용에 관한 과제, 큐티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건축자, 젠조저인 요정들, 데버스과보다 밀접한 협력관계 속에서 활동합니다. 생물이 지니고 있는 유전형질의 변화는 엄정한 법칙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인도되며 여기에서 마누의 역할이 작용하게 됩니다. 인류 또한 자연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특정한 형질이 획득되도록 그가 속한 인종, 레이스과 하위 생명계의 개화 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작은 범위 내에서 마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멘탈, 아스트랄, 에스트레, 에테르게, 에세릭의 진동, 바이브레이션은 이에 반응하는 유기체의 내부적인 구조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형태의 전송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형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획득한 형질을 통한 변화의 정도와 범위는 진화 과정에 작용하는 7광선, 7레이즈의 압력의 기인합니다. 광선들은 주기별로 발현과 후퇴의 양상과 작용의 강도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형태의 다양성을 促진하고 크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제3광선, 서드레이이 작용하며 제2광선, 세컨드레이의 압력은 크기를 축소하고 응집력과 섬세함, 질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5광선, 피프스레이은 획득한 형질을 분화시키며 제7광선, 세번스레이은 획득한 형질이 물질적으로 표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지학 이 전제하는 지질학적 연대 구분, 연달 출펀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속도를 이용한 현대의 과학적 연대 측정법, 연달 처딩파의 결과와는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과학적 탐구 방법이 제4라운드 중반, 포어스 라운드 미드까지의 하향 진화의 기간 동안 지배적으로 작용했던 응축과 물질화의 과정과 그 이후의 상향 진화 과정에 대하여 물질의 반사작용이 갖는 신비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원인 인종, 소스레이스 오브
은 비전적 인 의미에서 두 개의 마하유가 마허유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마하유가 마허유거의 기간 동안에 절정에 도달한 후에 인종적인 대변화가 발생하여 두 번째 마하유가 마허유거의 기간 동안의 과거의 인종들은 점차 사라지는 반면에 새로운 인종 뉴 레이스이 등장하여 진화하게 됩니다. 하나의 마하유가 마허유거는 평균적으로 432만 년을 경과하며 4개의 하위유가 로어유거로 구성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사티아 유가 셔타이어 유거 또는 크리타 유가 크라이서 유거는 마하유가 마허유거의 10분의 4, 두 번째인 트레타 유가 트레서 유거는 10분의 3, 세 번째인 드바파라 유가 드바페러 유거는 10분의 2, 네 번째인 칼리 유가 칼리 유거는 10분의 1의 기간을 지속하게 됩니다. 제1 퍼스트에서 제3의 인종들 서드 레이시즈은 매우 오랜 기간을 존속하였으며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레이스의 경우는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레이스보다는 다소 오랫동안 존재하였습니다.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레이스은 특히 두 개의 마하유가 마허유거 기간 동안 존재할 것이고 제6원인 인종 식스스 소스레이스과 제7원인 인종 세번스 소스레이스의 활동기간은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레이스보다는 약간 감소할 것입니다. 제1원인 인종 퍼스트 소스레이스은 약 1억 3천만 년 전에서 1억 5천만 년 전인 고생대의 실루리아기 썰로리언 나 대분기 디보니언 또는 석탄기 카어버니퍼러스에 발생하여 페름기 퍼미언 피리어드에 소멸했을 것입니다. 제2원인 인종 세컨드 소스레이스은 석탄기 말기 카어버니퍼러스 앤드 나 페름기 퍼미언 피리어드에 발생하여 2500만 년에서 3000만 년 전인 중생대의 트라이어스기 말기 트라이에식 앤드 나 쥐라기 초기 조레식 어리에 소멸했을 것입니다.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레이스은 파충류 시대인 중생대의 트라이어스기 트라이에식 쥐라기 조레식 백악기 크리테이셔스의 기간 동안에 생존하였으며 그 중반은 쥐라기 조레식 백악기 크리테이셔스의 경계선인 약 1850만 년 전에 해당됩니다.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레이스은 1000만 년에서 1200만 년 전인 백악기 말기 더 크리테이셔스 앤드에 발생하였으며 신생대 시너조익 제3기인 에오세 이어신의 절정에 도달한 후에 마이어신의 대부분 소멸하였습니다. 제4라운드 포어스 라운드의 중점은 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레이스의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세컨드 소스레이스 중반기인 약 450만 년 전에 도달하였습니다.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레이스의 씨앗은 7에서 800만 년 전에 등장하였으며 사티아 유가 셔타이어 유거는 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레이스 이 칼리 유거를 끝내고 있던 약 45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레이스은 약 100만 년 전에 중앙아시아 센트럴 아시아에서 뚜렷한 인종 레이스이 되었으며 제5원인 인종의 칼리 유거 오브 피프스 소스레이스는 BC 310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6원인 인종의 씨앗 시드 오브 식스스 소스레이스은 주로 미국 아메리카에서 출현할 것이며 제5원인 인종의 칼리 유거 앤드 오브 피프스 소스레이스 무렵에는 인구수가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제6원인 인종 식스스 소스레이스은 약 1.5 마하유가 마허유거 또는 600만 년 이상을 존재할 것이며 제7원인 인종 세번스 소스레이스의 경우는 그보다는 짧을 것입니다. 원인 인종 소스레이스의 진화대계를 보면 제1원인 인종 퍼스트 소스레이스은 달의 핏니 오브 문들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적 에테르이서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는 특성을 지녔으며 그 결과로 죽음 데스를 경험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육체는 비물질적 엔타이머티리엘이고 골격이 없었으므로 견고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투명 림피드 하면서 황백색을 띠었는데 에테르 섬유 이서 파이버로 이루어진 윤곽이 확실하지 않은 구름 클라우드 내지는 실리콘 주머니 실리콘 파우치와 같은 거대한 세포 자이언트 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대기 에어 중에서 부양된 상태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에 스스로 태어난 존재라고 칭하였으며 섹스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분열과정을 통하여 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지성적인 이해력 이셀리 과 의지력 이즐리
이 결핍된 맹목적 존재로서 개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낮은 의식 상태에 머물러서 진화의 측면은 오직 최초의 감각, 간죄, 인청각, 팅죄, 오디토리 센스과 해당 기관을 완성시키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태고의 인류, 휴먼 오브 에인션트 타임즈는 몇백만 년의 기간 동안에 필요한 주기적 순환을 경험하였으며 주기 말에 발생한 대변환기에도 멸망하거나 도태되지 않고 제2원인 인종, 세컨드 소스 레이스로 전이 되어졌습니다. 제1원인 인종, 퍼스트 소스 레이스에서 제2원인 인종, 세컨드 소스 레이스로의 변화는 이들의 육체가 점차 분해된 후에 그들 자신으로부터 보다 견고하고 인류에 근접한 자손의 몸을 분화시킨 뒤에 그 속에서 흡수되는 방식으로 개체를 유지시켰으며 동시에 육체의 상태를 보다 물질화 시켜나갔습니다. 제1원인 인종, 퍼스트 소스 레이스, 이 존재하던 대륙은 불멸의 성스러운 고근원적 영역 백색 대륙 등으로 일컬어졌으나 이 신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곳이 북극 지역의 대륙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명칭이 없는 그들을 신비학에서는 폴러라이안이라 칭하며 최초의 인종이라는 아담 인종, 애덤 레이스이라고도 합니다. 제2원인 인종, 세컨드 소스 레이스은 초기의 제1인종, 퍼스트 소스 레이스의 세포분열과 유사한 과정에 의해 종의 번식이 수행되었으나 점차 발화작용과 일종의 포자 형식을 통한 번식의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제2원인 인종, 세컨드 소스 레이스를 은유적으로 땀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존재 방식 때문에 그러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기까지도 물질화의 과정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견고한 물질적 구조를 개발하지 못하여 이들을 뼈가 없는 인종으로 불러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질적이고 거대한 인간적 괴물들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인 인종, 세컨드 소스 레이스은 제1원인 인종, 퍼스트 소스 레이스, 이 개발한 청각과 아울러 두 번째 감각인 촉각을 발전시켰으며 모음만으로 구성된 영창, 스피리트송과 유사한 소리 언어, 사운드 랭귀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2원인 인종, 세컨드 소스 레이스은 하이퍼버리언으로 불리었는데 이는 북극으로부터 남쪽과 서쪽으로 뻗어나와 현재 북아시아로 알려진 전 지역을 구성하던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말로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머나먼 신비의 지역에 부여한 이름이었습니다. 제2원인 인종, 세컨드 소스 레이스은 주기의 말기, 엔드 오브 사이클에 이르자 지구의 진화와 응축과정에 수반되는 해저지층의 변화와 거대한 해류의 이동이 야기한 최초의 거대한 고통 속에서 대부분 소멸되었는데 이들은 제1원인 인종들, 퍼스트 소스 레이시즈과는 다르게 오터에 의한 물리적인 파괴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은 인류의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가장 흥미로운 진화의 국면을 전개했던 신비로운 인류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류 형태의 측면에서 최고조의 변화를 가져왔음은 물론 항구적인 육체적 특징인 골격을 형성시킨 시기가 바로 이때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인족으로서 대기와 바다, 육지에 존재하던 당시에 거대했던 공룡들, 다이너소어즈과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었으며 물, 오터과 대기, 에어, 불, 파이어 속에서도 동일하게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원소, 엘러먼트에 대한 거의 무제한 적인 통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의 초기 인류는 제2원인 인종, 세컨드 소스 레이스과 유사한 방식으로 번식하였으나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의 육체 내부에서 양싱의 분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부터 난생, 오버페리티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번식기에 그들의 육체, 바디로부터 방출된 작은 타원형의 핵은 일종의 난즈, 오범이었으며 크고 부드러운 에그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여 점차 굳어진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동물인류가 현재의 조류들, 버즈즈처럼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껍질, 셀을 깨고 태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에그의 성장을 촉진시킨 존재는 모체가 아니라 외부의 자연력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은 수동적 요가의 자녀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지성적 결핍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무의식이나 모호한 명상 상태로 끊임없이 빠져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의 언어는 초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후반기에 들어와서야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약간 개선했을 뿐인 일종의 단음절 언어를 개발하였으나 그 또한 일시적인 노력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질학적 인시간의 경과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아원 인종들 세컨드 소스 레이시즈은 그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하기 시작했으며 제4하원인 인종 말기 포어스 세컨드 소스 레이스 앤드 에는 에그에서 태어난 직후에 가능했던 보행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성적으로 완전하게 분리된 시기인 제5하원인 인종 말기 피프스 세컨드 소스 레이스 앤드의 인류는 현생인류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세대와 동일한 조건과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수백만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인류들이 남성, 만, 과 여싱, 우먼으로 분리된 시기는 약 1861만 8727년 전이었습니다.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의 고향인 제3대륙에는 그 실제의 지명 대신에 레뮤리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북레무리아, 노스레뮤리어와 남레무리아, 사우스레뮤리어로 나눠졌고 주된 위치는 현재의 태평양 지역, 퍼시픽 필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은 흔히 레무리아인, 리뮤리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인 레무리아인들, 리뮤리언즈은 알려진 멸망설 이외에도 직접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해체주기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해체주기가 시작되면서 대륙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눈과 서리 등 기온의 급격한 하강과 함께 인류를 포함한 동식물들의 크기가 축소되고 생존한 자들도 크기와 지성 측면에서 절반 정도 성장한 아이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레무리아 대륙의 침강과 변형은 북극권에서 시작되었으며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은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에게 렁카라는 곳이 된 지역에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의 신란으로 알려진 소규모의 흔적들은 고대 렁카의 북쪽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의지와 요가의 자녀라 불리는 소수의 선택된 인종은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의 소멸 이전의 부멸성의 지혜를 습득하였으며 비밀의 거처로 은거하여 나머지 인류들과 완전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 시기에 발생한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신성한 자해의 법칙, 로 오브 더바인 어펙션에 의한 것으로서 인류가 영적인 존재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마나스 원리, 마너즈 시리의 형성을 위한 마나스의 자녀, 칠드런 오브 마너즈들의 하강, 디센딩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화의 사다리 중의 상위 계층, 하이어 클래스에 속해 있는 영적 존재들이 하위 계층, 로어 클래스의 생명들에게 개체적으로 그리고 인류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들 신적인 존재들이 마나스의 불, 파이어 오브 마너즈를 인류들에게 부여한 방식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제3원인 인종의 중반기, 미델 파워트 오브 서드 소스 레이스에 준비된 인류에 대하여는 그들의 오러필드과 직접적인 연결을 시도하여 상위 원리, 하이어 프린서펠즈, 로서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류들의 아스트랄체, 에스트렐 바디에 이들 자신의 실체와 의지력을 부여하여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인류들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한 존재들은 대신 인류들의 의식 속의 지성적 에너지, 인터렉추얼 에너지의 불꽃, 플레임을 방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 다른 주님들 중에 일부는 부여받은 작업을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 이 출현할 때까지 보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나스의 자녀들, 칠드런 오브 마너즈로부터 어떠한 자극도 받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인류 그룹, 휴먼 그룹은 마너즈의 불자로 인한 지성의 결여, 디피션시 오브 인텔리전스 상태 속에서 7개의 진화 흐름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동물과의 관계를 통하여 몸이 굽고 붉은 털로 뒤덮였으며 네 발로 보행하는 괴물 종족을 배출한 것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어떤 생물에도 비유될 수 없는 이 괴물 종족은 인류의 언어 기능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인류가 알고 있는 유련얀의 조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상의 오류는 마나스의 자녀, 칠드런 오브 마너즈들이 인류들과의 관계성을 연기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었으므로 그들에게도 상응하는 카르마의 법칙, 로 오브 카어머이 주어졌습니다. 즉 이들이 미래에 맺고자 한 인류들이 타락하자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류와의 관계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는 생리학적으로 열등한 육체가 귀속되었던 것입니다. 관련된 인류들의 육체가 훼손된 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영적 과제를 연기함으로써 초래된 마너즈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며 그 카어머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나스의 자녀, 칠드런 오브 마너즈 또는 불꽃의 주님들, 로어즈즈 오브 플레임, 이제3원인 인종의 중반기, 미델 파워트 오브 서드 소스 레이스의 당시의 지구 인류들의 영적 상승을 위하여 진술한 바와 같은 희생의 과정을 통해 지성의 불꽃, 플레임 오브 인텔리전스를 각성시킴으로써 인류들이 상위 세계의 영간,
과지혜,智慧에 반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적 주체, 영다, 조티, 로의 지위로 격상, 교어상 된 과정을 개체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합니다. 이번 제4라운드, 포어스 라운드의 기간 동안의 마나스, 마너즈는 부디, 부드하이와 같은 상위원리, 상위원리를 위한 매체로서 적합하게 진화해 갈 것이며 충분하게 개발되는 것은 제5라운드, 피프스 라운드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질 것이고 완전하게 신성해질 수 있는 기회는 제7라운드 말기, 세번스 라운드 엔드에 비로소 주어질 것입니다.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의 시각적 발달과 관련하여 3단계, 서드 레벨의 구분이 필요한데 하나의 눈이 있었던 시기와 3개의 눈이 있었던 시기와 2개의 눈이 있었던 시기가 그것입니다. 하나의 눈이 있었던 시기는 성, 섹스, 이 분리되기 이전인 자웅동체 시절이었던 제3원인 인종 초기, 서드 소스 레이스 어리에 해당되는 때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인류, 휴먼 뿐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도 적용되었으며 이 하나의 눈, 원 아이, 이 제3의 눈, 서드 아이으로서 작용하였습니다. 제3원인 인종 초기, 서드 소스 레이스 어리의 물리적인 시각기관은 오늘날 눈이 먼 척추동물들과 같이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2개의 물질적 눈은 나중에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하나의 머리와 3개의 눈, 그리고 4개의 팔을 지니고 있는 인류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제3의 눈, 서드 아이으로 인하여 후방을 지각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미 제3라운드, 서드 라운드에서 동물들의 비이성적 단계를 통과하여 의식의 전 영역에서 동물들보다 앞서 있었으므로 제3의 눈, 서드 아이, 이 당시나 지금도 영적 시각기관, 스피리추얼 비주얼 5억 원으로서 작용하는 반면에 동물들에게서는 객관적인 시각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외눈은 본연의 기능을 완수한 뒤에 물리적 진화의 과정이 복잡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2개의 눈에 의하여 대체되어 먼 미래에 다시 사용되기 위해서 자연, 네이처에 의해 보존되었으며 그 증거물로서 육체적 흔적으로 송과선이라는 내분 비통제기관, 내분 비동주치관을 남겨두었으나 송과선, 송켜센과 제3의 눈, 서드 아이과는 분명히 다른데 제3의 눈, 서드 아이은 에테르적인 센터, 이세릭 센터인 반면에 송과선은 하위 산물질 계통의 진료, 스터프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3의 눈, 서드 아이은 송과선을 통해 활동하는 영혼의 힘, 파워 오브 스피리트과 뇌하수체를 통해 작용하는 인성자의 힘들 사이의 진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은 제3원인 인종 중에서 북레무리아인 노스 리뮤리언의 핵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대서양 중앙 어트랜틱 미대에 위치한 지역을 향하여 집중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아틀란티스인 에트렌션이라는 호칭이 부여됩니다.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은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 이 표준화시킨 성, 섹스의 구분과 육체적 골격의 특징을 계승하였고 비록 현재의 인류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거대할지라도 그 크기가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 말기의 대재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은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 이 개발한 시각을 신체기관으로 완전하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네 번째 감각기관인 미각, 펠리트를 발달시켰습니다. 육체, 바디에 관한 한 크기가 아닌 형태의 아름다움과 대칭의 관점에서 고대 인류는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의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세컨드 소스 레이스의 기간 동안의 절정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은 지성의 발달과 함께 언어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시기입니다. 비록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에서 마나스의 원리, 시리 오브 마너즈가 각성되었다고는 하나 그때까지는 의사소통이 제한된 수준의 상념, 전이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언어의 형성이 불필요했습니다. 언어, 랭귀지는 사유의 기능이 충분하게 획득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3인종의 단음절로부터 교착언어를 개발하고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 레이스의 초기 인류들에게 매우 발전된 형태의 굴절어, 인플렉티드 랭귀지를 남겨두었는데 이것이 산스크리트어의 기원, 오러진 오브 산스크리트이 되었습니다.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의 시기에 가장 주목할 사항은 이주기, 사이켈에 이르러 비로소 인류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 휴먼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의 물질구체, 메터스피어, 인재사구체, 포어스 스피어에서의 진화주기가 중앙교차점, 센트럴 크로싱 포인트, 인재사라운드, 포어스 라운드의 제4원인 인종의 중반부, 미들 파워트 오브 포어스 소스 레이스를 경과한 이후에는 특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모나드들,
모네즈즈, 도 진화를 위하여 인류 세계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인류 세계의 문, 게이트 오브 휴먼 플레인. 이 굳게 닫힘으로써 인류 세계의 구성원수를 그 당시의 한계로 제한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명계, 라이프 프릴리 들 사이의 균형이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세계와 동물 세계 사이의 차이가 명백하게 구별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위 세계, 로어 플레인, 나 상위 세계, 하이어 플레인의 관계성 속에서 진정으로 인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 레이스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됩니다. 아틀란티스 중반기, 어트랜티스 미들 파워트는 준비된 인류들이 영적 왕국, 스피리추얼 킹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전의 문, 게이트 오브 시크리트 이 열린 시기입니다.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의 발달한 문명에 이어서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은 그리스, 로마, 이집트 문명, 이집트 컬처조차도 비견 될 수 없을 정도의 최상의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집트 문명, 이집트 컬처은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의 문명의 퇴화된 자손에 해당되며 요람기, 인펀시 없이 성숙한 형태로 등장한 문명입니다. 제4원인 인종, 포어스 소스 레이스의 대다수가 환생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일정한 기간에는 제3의 눈, 서드 아이를 각성시키기도 하였으며, 현재의 인류가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미세한 힘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성한 지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기적인 목적하에 법칙에 위배되도록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타락의 길, 패스 오브 폴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축의 이동과 대륙의 침몰은 진화의 법칙에 의하여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들의 카어머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대규모의 파괴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어트랜티스, 당시의 인류들의 타락과 선악의 대결은 경험과 고통을 통하여 존재의 이중성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인류를 영계, 스피리추얼 플레인로 인도하려는 목적으로 영단, 하이어라우키에 의하여 발현의 이중성을 강화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길을 걷던 소수의 인류는 제3의 눈, 서드 아이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던 성스러운 존재들이 카어머와 자연법칙에 대하여 예견함으로써 이러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아틀란티스 인종, 에트렌션으로부터 분리되어 초기의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 레이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대륙과 섬들의 연합이었던 아틀란티스의 침몰은 제3기 마이어신의 기간 동안 시작되었으며, 알프스산, 마운턴 엘프스의 융기와 동시에 발생하였던 가장 큰 대륙의 최종적인 소멸시점의 첫 번째로 절정에 달하였으며, 많은 섬들 중에서 플라톤이 언급한 최후의 섬이 침몰해서 두 번째로 절정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의 인류인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 레이스은 아리아인 인종, 에리언 레이스로 불리며 다섯 번째 감각인 후각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5원인 인종의 주기, 사이켈 오브 피프스 소스 레이스는 상위 마나스, 하이어 마너즈와 하위 마나스, 로어 마너즈가 서로 근접하여 구체적인 마음이 이번 라운드에서 최상의 발전 상태에 이른 후의 상위 세계의 직관, 디렉트 아브저베이션의 자리를 내어주는 시기입니다. 만약 새로운 인종을 위해 등장한 새로운 대륙을 해당하는 인종의 고향으로 간주한다면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 레이스의 고향은 아메리카, 유러프, 그리고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가 될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다섯 번째 대륙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대부분은 화산 폭발과 침몰에 의해서이겠지만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 레이스은 제6원인 인종의 주기, 사이켈 오브 식스스 소스 레이스 속으로 잘 지속될 것입니다. 제6원인 인종, 식스스 소스 레이스의 시기가 도래하면 인류들의 의식이 진화의 상승곡선을 따라 보다 상향할 것이고, 육체의 상태도 역시 보다 에테르화, 이세릭 되며 아스트랄 투시력, 에스트렐 클레어보이언트 파워 이 보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부드아이 플레인와의 접촉이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가 바로 제6원인 인종, 식스스 소스 레이스이 나타날 때이며, 이들을 호모 아라투스, 호모 어러에이터스라고 지칭하는 것은 의식의 단계가 아라한, 어러언츠 정도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인종인 리뮤리언은 의식의 초점이 주로 물질 세계의 분극화되어 있었으므로 압도적인 본능에 의한 충동에 지배당하였으며, 이러한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이 과도하게 작용하곤 하였습니다. 성적, 질환의 하나인 매독, 시펄리스이 처음으로 출현한 것도 제3원인 인종, 서드 소스 레이스의 시대이며, 과도한 성행이는 동성애를 등장시키게 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인류는 아틀란티스 인종, 어트랜티스 레이스과 아리안 인종, 에리언 레이스으로서 흔히 아틀란티스 인종, 어트랜티스 레이스은 아스트랄체, 에스트렐 바디의
의식이 분극화 되어 있고 아리안 인종, 에리언 레이스, 은 멘탈체, 멘탈바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아인, 에리언의 육체를 지닌 인류 중에 많은 이들의 의식이 아틀란티스인, 어센티언 의식에 해당되며 아틀란티스인, 에트렌션의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아인, 에리언 의식을 지닌 이들이 많아서 특정한 인종의 형태의 의식 수준을 직접 대응하여 추측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수준과 초점인 것이며 인종적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아틀란티스 인종, 어트랜티스 레이스의 시기 동안에 작용하던 의식의 주요한 특징은 하위 마나스, 로어 마너즈를 욕망의 원리와 결합시킴으로써 카머마너즈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강한 아스트랄체, 에스트렐 바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아틀란티스인, 에트렌션의 경험은 자기중심성이 지배적이었으며 현대 인류가 보여주는 성향의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인류보다 아스트랄 세계, 에스트렐 플레인에 더 개방적이고 수동적이었으므로 흔히 심령적인 기능을 남용하였으며 실제로 현대의 비자발적이고 부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심령가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능력을 아틀란티스 시대에 개발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날의 인류들 중에 특히 서양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아틀란티스인, 에트렌션의 아스트랄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이는 영단, 하이어라우키, 이 처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의 사회적인 문제들 중에 상당수가 아틀란티스 시대의 경험에서 오는 카르마의 결과이지만 이는 동시에 카르마의 해소와 의식의 상승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리아 인종, 아리어 레이스의 시기는 감정적 순화와 조율과 두뇌 센터, 크라운 센터의 집중을 통한 멘탈체, 멘탈바디의 개발을 특징으로 하며 상위자아, 하이어 셀프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지각하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류들 대다수가 아스트랄체, 에스트렐 바디의 분극화되어 있고 멘탈체, 멘탈바디로의 분극화와 두뇌 센터, 크라운 센터에 집중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에 선구자 그룹, 프리커서 그룹은 이미 제6원인 인종, 식스스 소스레이스의 에너지와 방법을 채용하여 직관체의 분극화하고 두뇌 센터, 크라운 센터와 심장 센터, 하어트 센터, 양자의 집중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5원인 인종, 피프스 소스레이스의 진화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제6원인 인종, 식스스 소스레이스 이 자체적인 시기에 등장할 수 있도록 기초와 체계를 형성하는 작업에 해당됩니다. 제6원인 인종, 식스스 소스레이스의 과제는 직관, 디렉트 아브저베이션의 힘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인성자아의 하위 마음, 로어 마인드과 상위자아, 하이어 셀프 사이의 명확한 의식의 연결망, 네트워크인 안타카라나, 엔터캐러너의 구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성자아를 정화하고 멘탈체의 분극화를 통한 통합을 달성한 뒤에 지성, 인텔리전스의 작용을 초월하여 직관체, 인토이션 바디의 분극화가 이루어지고 상위자아, 하이어 셀프와 인성자아 사이의 정렬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행성지구에 태어난 원인 인종, 소스레이스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댓글 0. 댓글 쓰기, 답글 쓰기, 지식 게시판 다른 글. 이전 현재 페이지 1234. 다음 매니로 로그인, 전체 보기, PC 화면, 카페 앱, 서비스 약관, 청소년 보호 정책, 카페 이용 약관, 상거래 피해 구제 신청, 개인정보 처리 방침. Copyright Kakao Corporation.